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고 공개해 논란이 됐죠. 병역 대상자에게 뇌전증을 연기하게 해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가 정신질환을 악용해서 병역을 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소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역 브로커로 활동했던 구모 씨가 인터넷 질문글에 올린 답변입니다. 우울증이 있어 사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특정 수량 이상의 약을 처방받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병역 코칭이 이어집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정신과 군 면제 조건을 알려달라는 질문엔 조현병이 있으면 된다고 답변하고 이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아예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엔 전문 행정사 상담까지 권합니다. 이처럼 정신과 질환과 관련해 지난 수년 동안 구 씨가 작성한 답변글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 앞서 구 씨는 병역 대상자들이 뇌전증을 가짜로 연기하도록 해 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 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신과 질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뇌전증에 초점을 맞춰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뇌전증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다양한 사유로 4급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스스로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고 공개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는 오는 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군 손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새해 전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란제 자폭 드론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린 건물. 러시아군이 임시 숙소로 쓰던 마키이우카 직업학교입니다. 새해 전야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미사일 타격으로 군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당시 신병 600여 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함께 보관돼 있던 탄약의 유폭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нанесен удар 6 реактивными снарядами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Хаймерс» производства США по пункту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одного из подраздел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 район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Мак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й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ВО 2 реактивных снаряда «Хаймерс» были сбиты. 러시아가 자국군 손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실제 사망자가 최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연말연시 사흘 연속으로 우크라이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제 무인 공격기 샤헤드가 대거 동원된 이번 공격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에 떨어진 드론 잔해에서는 러시아어로 해피 뉴 이어라고 적힌 손글씨가 발견돼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무기와 탄약난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최근 드론과 공격용으로 개조한 방공 미사일 등을 섞어 쓰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28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인기 차종 중 하나는 한 번 충전하면 400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혁 기자입니다. 테슬라 국내 홈페이지입니다. 모델별로 주행거리와 초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 충전 성능 등 재원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 가능 거리와 슈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 등에 대해 거짓, 과장, 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겨울 같은 추운 날씨엔 도심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 수준인
221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8,500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중대성이 적다고 보고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 구매 화면에서 주문 취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테슬라가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축구 황제 펠레의 장례식에 팬들이 찾아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펠레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추모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는데요. 펠레가 선수 시절 주로 몸담았던 브라질 산토스 팀의 홈구장에서 펠레를 기리는 공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펠레가 현역 시절 18년간 몸담았던 브라질 산토스 클럽 홈구장. 펠레의 이름과 등번호 10이 적힌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경찰 호위 속에 운구 행렬이 도착하고 펠레의 아들과 후배 선수들이 고인을 축구장 중앙으로 운구합니다. 축구 황제 펠레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추모 행렬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Hoje é uma emoção muito grande, triste, né, de perder um rei, mas muito feliz pelo que ele fez pela nossa cidade, pelo Brasil, pelo mundo. 추모 행사가 끝나면 펠레의 시신은 어머니 집에 잠시 들른 뒤 펠레의 부친이 잠든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펠레는 산투스 홈 경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공동묘지 9층에 안치됩니다. 펠레는 지난해 12월 30일 대장암 투병 끝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라 영원이라는 메시지로 전 세계에 울림을 줬습니다. 펠레는 국가대표로 99경기에 나와 77골을 넣었고 1958년, 62년, 70년 세 차례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며 축구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브라질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로 활약했던 그는 브라질 국민은 물론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 등 전 세계 현역 축구 스타들의 우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편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축구장 한 곳은 펠레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밤하늘에서 수많은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다음 달에는 밝게 빛나는 혜성이 지구 옆을 지나가겠고 3월에는 금성과 목성이 서로 스치듯 만나는 우주쇼도 예정돼 있는데요. 새해 초부터 밤하늘에 별똥별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김재훈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밤하늘에서는 별똥별이 쏟아집니다. 페르세우스 쌍둥이 자리와 함께 3대 유성우라 불리는 4분의 자리 유성우가 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관측 최적 시간은 3일 밤에서 4일 새벽으로 극대기인 4일 새벽 5시 40분에는 시간당 최대 120개의 별똥별이 쏟아지겠습니다. 달빛이 없고 날씨도 맑을 것으로 보여 관측하기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에는 혜성이 지구에 근접해 지나갑니다. 최적 시간은 2월 2일 새벽으로 북극성처럼 혜성이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을 지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랜 시간 관측이 가능합니다. 밤하늘의 북극 근처에 위치해 지평선 아래로 지지 않기 때문에 관측 조건이 좋습니다. 올해 혜성 중 가장 밝을 전망이며 관측 환경이 좋다면 쌍안경이나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월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두 행성인 금성과 목성이 랑데부합니다. 지상에서 바라볼 때 두 행성이 스치듯 만나는 겁니다. 관측자 시점에서 행성 간의 거리가 새끼손가락 하나 너비면 사이각이 1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성과 목성은 0.5도까지 가까워져 두 행성이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일 전망입니다.
8월 말에는 올해 가장 크고 둥근 달 이른바 슈퍼문이 떠오르겠고 10월에는 지구 그림자의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